이게 정말 대단한 작품이에요. 이게 대단한 작품인데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칠보 투각문 향로라고 그래요. 칠보. 그러니까 칠보라는 거는 7가지 이제 그 보배인데, 그러면 한국 학자들이나 학생이 모두 칠보 투각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박물관에 가면 그 설명 카드에 칠보 투각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도. 내 말을 죽으라고 안 들어요. 근데 그럼 칠보가 여러 가지 7가지 보석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왜 칠보라고 부르냐면 일본 학자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잘못된 거를 우리가 그대로 그냥 아무 반성 없이 그냥 써요. 그리고 이게 뭔지를 알려고도 노력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칠보라고 그러면은 그냥 그냥 보석? 그럼 왜 이런 형태를 띄었는지 설명을 못 해요. 지금 앞서서 이제 용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걸 만났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무량보주라고 그래요. 무량한 보주가 아니고 무량보주. 이건 하나로 묶어서 이제 그래서 그 전체가 하나의 큰 보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주는 다 이런 형태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의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용의 입에서. 근데 모든 보주는 전부 무량보주 형태예요. 근데 이걸 만든 고려 도공은 전체를 이렇게 보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지금 나와요? 연꽃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연꽃 위에 뭐가 있어요? 씨방 보신 적 있어요? 어때요? 구멍 뻥뻥 편편하죠? 그 안에 씨앗 들어있는 거 보이죠? 근데 꽃 중에 그렇게 씨방이 편편하고 저기 씨앗 보이는 거 본 적 있어요? 씨방이 어떻게 생겼어요? 다른 꽃들은 뭐 본 적이 있어요 말이죠. 예? 다른 거는 거의 다 이렇게 그 둥글거나 이렇게 저기 그 석류 있죠? 민화에 석류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석류가 아니에요. 그런 석류 모양의 주머니 모양, 주머니, 네. 씨방이 다. 민화가 왜 친절하냐면은 그 안에 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걸로 해서 보이잖아요. 이렇게 씨앗이 들어있다고. 그러면 석류 모양의 씨방이 또 많아요. 꽃을 관찰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씨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석류 모양이지 석류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은 전부 석류인 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꽃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연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사람이라 그걸 얘기하면은 난 조계 정에서 두드려 맞아요. 연꽃은 연꽃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차차. 이제 요 씨방에 평편하잖아요. 거기 이제 구멍이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뚱뚱해서 무량보주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뭐와 뭐가 만나요? 요즘 쭉 설명을 했잖아요. 뭐와 뭐가 만납니까? 용과 연꽃이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근데 여기 지금 연꽃잎이 어때요? 연꽃잎이 이래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왜 연꽃이라고 그래요? 모양이 그렇죠. 모양이 연꽃인데 자세히 보면은 잎이 뿡긋뿡긋뿡긋한 거 이게. 연꽃잎이 이래요? 연꽃잎은 넓잖아요. 이렇게. 연꽃이 참 아름다워요. 보면은 제가 그것도 관찰을 많이 했어요. 참 아름다운 꽃이죠. 근데 연꽃만 아름답냐면 꽃은 다 아름다워요. 연꽃만 특히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근데 왜 연꽃이 많은가? 연꽃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 연꽃 위에 서 있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연꽃 위에 앉아 있거나 서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연꽃에서 화생한다고 그래야 돼요. 화생. 화생이란 말은 그게 참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탄생이라는 거는 뭐 여성이 자식을 낳으면 탄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탄생한다. 그건 현실에서 얘기할 때는 탄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이 한 차원 높은 그런 단계에서는 화생이라고 불러요. 종교에서는 화생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화생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화생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뭐 갑자기 생겨남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생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화생은 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죠? 금강경. 거기에 나오죠. 4가지 방법이 있어요. 탄생에. 난생, 습생, 태생. 그 인간의 태에서 나와. 습생은 습한 데서 모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죠? 난생은 아래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화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스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4가지인데 화생은 3가지와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예요. 같이 있지만은 화생이 이게 뭔가, 화생이라는 말을 쓰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경전에 딱 한 번 나와요. 연화화생.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은 그 극락정토에 그 연못이 있잖아요. 아미타불에 앉아있고 그 연화에서 탁 나타나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연화화생이에요. 사람들이 아는 거는 연화화생밖에 없어요. 왜냐면 경전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가 수백 가지 화생하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수백 가지. 그럼 이거는 불교계에서 큰 사건 아니에요? 일면에 나올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화화생만 있어요, 말이. 지금 씨앗이 고차원의 세계로 이렇게 승화돼 가지고 보조가 되는 게 그게 화생이에요. 씨앗이 보조가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항상 독학을 했어요. 평생을. 그래서 씨앗이 승화돼서 보조가 된다. 이제 거기까지 이제 알았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씨앗들이 있던 게 무량한 보조가 돼서 딱 나오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서 씨방에서 이것이 연꽃이 되는데 뿡긋뿡긋한 거예요. 이거 왜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이 토끼는 잘 모르겠어요. 왜 여기 있는지.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향로예요. 그래서 여기서 향이 쫙 피어오르는데, 그 왜 불단 앞에 향로가 있느냐? 왜냐면 제가 향기 화생이라는 말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그 수월감의 탄생에서 실제로 그림에서 이렇게 향로를 피우는데 거기에서 부처가 화생해요. 그러니까 연꽃에서만 화생하는 게 아니고 이 향로의 향을 피우는데 그 향에서 화생을 해서 제가 이건 향기 화생이구나. 그렇게 찾아낸 게 제가 100가지는 돼요. 화생하는 방법이. 제가 어느 친한 스님이 계신데 아주 학생이고 대학도 인류대학 나오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온마니 파드메 훔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그게 뭔지를 알았다고. 그러면 그 스님은 온마니 파드메 훔이 온마니 반매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항상 이제 부르는 건데, 그 관음보살을 부르는 주문인데 일종의 아무도 몰라요. 달라이 라마도 모르고 성철 스님도 모르고 다 몰라요. 내용을. 근데 제가 알아냈거든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뭔지 모르니까 이거는 알면 안 된다고 그래요. 참나 그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뭔지 모르고 왜 해요 그걸 주문을.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풀었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걸 풀었다고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러면 뭐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나도 아무 말도 안 했죠 뭐. 하여튼 이게 온만이 파둠의 흠이에요. 이게 제가 불광에서 이렇게 연재할 때 이제 마지막 편을 온만이 파둠의 흠이 해가지고서는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문양이 제일 처음 어디서 나오냐면 이집트 그 수천 년 전에 그 무덤에 천장이 있어요. 이런 똑같은 무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집트전도 여러 번 가서 봤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문양이 있어서 아 이집트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수위에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천장이 전체가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그림으로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이제 전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천정 전체의 그 무량보주 표현을 그냥 하나로 표현한 게 이제 이거다. 이제 결론이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온만이 파둠의 흠을 완벽히 알게 됐는데 제가 신문사에 걸었어요. 그 잘 아는 교수한테 내가 온만이 파둠의 흠을 알았는데 그거 신문사에서 기사거리 안 돼요. 그랬더니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팩트는 잘 알아들어요. 아 이건 몇 년도에 세워졌다. 뭐 이건 뭐 어떻게 됐다. 그런 스토리 그런 건 아는데 이런 어떤 진리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스토리는 한 번에 듣고 알아듣지만 이런 어떤 그 진리를 포함한 이야기를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예. 그건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위에 또 뭐가 앉을 수 있어요? 이 위에? 예? 부처님이 앉아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게 꽃등에 그래서 앉을 만한 게 이렇게 부처님이 하늘에서 이게 내려다 보니까는 연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전부 이렇게 돼가지고 주저앉으니까. 그래서 연꽃을 선호하는 것이지 연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편하니까 앉아 계시기가 편한 거예요. 이렇게 편하고 서 있기도 편하고. 근데 다른 거는 주머니 모양이니까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 저는 이제 꽃을 이렇게 보면서 그 풀 같은 건 1년생이잖아요. 풀꽃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풀꽃도. 저도 매일 나오면서 오늘도 전 매일 찍으니까 같은 거를. 근데 고들빼기라고 있어요. 고들빼기 꽃이 아주 이뻐요. 근데 제가 이제 꽃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누구한테 내가 꽃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얻은 진리가 하나 있다고 그랬더니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이거는 한 10년쯤 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가르쳐 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모든 꽃은 평등하다. 그랬더니 뭐 별것도 아닌 모든 꽃은 평등해요. 왜 그렇죠? 제가 평생 꽃을 좋아해가지고 뭐 답사갈 때도 보고 뭔지도 모르고 찍고 있지만 10년 동안 밀착 촬영도 하고 매일 보면서 느낀 거는 모든 꽃은 평등하다. 모든 꽃은 씨앗을 맺어요. 그리고 그 씨앗은 승화해서 모두 보수가 돼요. 그래서 모든 꽃은 평등하고 다 귀한 거예요. 연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연꽃인데 뿡긋뿡긋하게 영화시켰어요. 영화시킨다고 그래요, 이걸. 뿡긋뿡긋하게. 이런 것도 제가 이제 고구려 비박화를 연구하면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용과 연꽃이 이제 만나게 돼요. 하여튼 이제 연꽃을 제가 조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용의 입에서 나왔던 요 보주가 그대로 여기 기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연기세게 이렇게
제가 이거 사람들이 그 이름을 모르니까 제가 이름을 자꾸 지어요. 예. 제일영기싹이 나와요. 이거를 보고 아 이게 용에서 입에 나온 사면보주고 4개지만 이게 무량보주구나. 그러면 이 기와에서는 보통 그 가운데에 C방이 있잖아요. 그죠? 예, C방. 이건 이래요. 예. 그럼 이제 기와 연구자들은 이걸 보고 이것도 뭔지 모르고 이것도 뭔지 모르고 이것도 뭔지 몰라. 이게 뭐죠? 이것도 다 보주예요. 그러니까 이 기와라는 게 참 중요한데 기와 연구자들이 기와를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기조 강연을 한번 하면서 그 기본적인 걸 다 얘기를 해줬어요. 안 들어요. 그냥 뭐 형식 분류 가지고 뭐 할 게 없으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데스카야마 대학이라고 특화된 대학이 있어요. 거기는 도자기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이에요. 거기 가면 도자기도 많고 이제 도자기 연구자들이 많아서 내가 강연을 해주겠다고 전화 걸어서 그래서 자비로 가서 도자기라는 게 뭔지를 해줬어요. 그럼 지금 자기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 절대로 안 고치죠.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 3시간 동안 해주고 이제 왔는데 예, 그 다음엔 모르죠. 어떻게 됐는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참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는 보살상인데 지금 여기 본전상 아주 큰 삼전불이 이제 깨진 거예요. 이게 그 어디서 나왔냐면 산동성에 산동성에 이제 그 절토가 있는데 이게 그 다 파묻혀 가지고 다 산산조각난 불상들이 대량 나왔어요. 하여튼 그런 지상이 있어 가지고 발견된 게 아니고 이런 것이 대량 파묻혀 있던 게 나와 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뭐 너무나 아름답고 대형 불상들이 나와서. 근데 마침 제가 도낭석굴 거기 뭐 석굴벽화를 조사하러 갔다가 북경에 와서 거기 무슨 박물관에 갔는데 이것들을 전부 전시를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불상이라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내려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즉시 내가 조선일보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굉장한 게 나오는데 내가 이걸 써야겠다.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조선일보 그 문화팀들이 내가 뭐 한다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 말 잘 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날로 저녁 때 집에 가서 사진 찍은 게 있으니까 해서 이제 그 기사를 써가지고 이제 보내줬죠. 그때는 제가 이제 경주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문에 크게 나니까 사람들이 가서 보고 그랬는데 이게 엄청난 작품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 돌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물른 돌인데 이런 이게 이게 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거든요. 이제 고구려 벽화를 해서 이제 제일연기싹 계속 쭉쭉 이게 뭐가 나오고 제일연기싹 가운데서 뭐가 나오고 제3연기싹 이런 걸 제가 이제 막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걸 보니까 제가 이제 놀란 거죠. 그러면 지금 용이 이렇게 있잖아요. 용이 지금 용도요. 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중국에도. 예, 제가 용을 지금 하여튼 20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용이 있잖아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럼 용이 있는데 여기 지금 눈이 어디 있어요? 눈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거.
여기 있잖아요. 예. 예. 여기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웃입술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치아가 있고, 이제 입이 이렇게 있고, 여기 치아가 큰 게 어금니가 있고, 작은 치아가 있고. 그러니까 용 이빨 그러면 안 돼요. 용은 창조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은 이 용도 이거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근데 자, 용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여튼 이렇게 용의 이렇게 몸이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있고, 쭉 있고, 용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줄기가 나오죠? 뭐가 나올까요? 연꽃. 이렇게 나. 지금 연잎이 나오는 게 아니고 큰 씨방이 나와 이렇게. 예, 보이죠? 예. 예. 오늘 하루만 엄청난 씨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씨방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연꽃 잎하고 같이 나와요.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이제 예술의 세계예요.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연꽃 잎이죠? 이게 연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런 연기문이 막 나오고 연잎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제 씨방이 커다란 게 나오고 이제 씨방이 평평하잖아요. 씨방이 이제 평평하니까 이 보살이 서 있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씨방이에요. 근데 이 씨방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씨방, 여기 표현이 안 됐지만 씨방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씨가 가득 들어있죠. 근데 그 씨앗이 승화돼서 뭐가 돼요? 보주가 돼서 보주에서 화생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보이시겠지만은 이 보주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든지 나와요. 부처님도 나오고 보살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게 되니까 화생하는 방법이 무한하게 생기는 거예요. 예, 보주에서 뭐든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조형이 나오면은 사람들은 이제 이게 뭐 관음이다 누구다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예. 입에서 뭐가 나오는 것도 모르고 용의 입에서 뭐가 나와? 그것도 모르고 또 무슨 뭐 연꽃에서 씨방도 나오고 연잎도 이게 뭐지?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해요. 예. 이것만 해도 뭐 할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이건 이대로 끝이고 이걸 제가 이제 채색 분석을 한 거예요. 아까 이거는 한 가지 색이니까 이게 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중생들이 알아보기 쉽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자비심을 베풀어서.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런 방법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편반야라는 말 아세요? 방편반야라는 게 그 방법도 진리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채색 분석하는 거 있죠? 이거를 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걸 보면 모르거든요. 이걸 그려가지고 이렇게 채색을 하면은 이제 금방 이 단계가 있는데 제가 지금 단계를 다 생략하고 단계적으로 하면은 이제 제일부터 뭘 우리 지금 수강생들 분들 중에 네 분이 지금 그 모여서 지금 채색 분석반을 만들어서 줌으로 서로 토론하면서 지금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주도하신 분이 여기 두 분인데 이거를 해야지 알 수 있어요. 예. 지금 여기 사실 용이라는 거는 짐승이 아니에요. 예. 차차 아시게 되겠지만 이것도 털이 아니고 연기문이에요. 이게 기운 발산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난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거
빨갛게 칠한 거 있죠. 이게 이제 고구려 벽화에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연이은 제일연기싹. 그러니까 이게 만물 생성의 근원이 이거예요. 이거 제일연기싹 이렇게 손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연이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용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파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 몸에 다 있어요. 발에도 있고 이제 생략돼 있지만 고구려 사신도에 보면 앞 다리에도 있고 이 뒷다리에도 있고 이 몸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용이 화생해요. 그걸 알아냈어요. 제가 단계적으로 할 때는 이제 이거를 먼저 하죠. 이거를 먼저 여기서 이제 용의 몸이 화생을 해서 그다음에 여기 지금 눈도 다 보여주고 용의 입에서 아까 보주가 나오는 거 보셨죠? 보주가 그러니까 보주가 나오는데 씨방이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씨방 안에 씨앗이 보주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 보세요. 양쪽에 이렇게 나와요. 먼저. 이거 굉장한 거.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거예요. 그죠? 같은 거. 그러면 양쪽에서 이런 그 기운이 쫙 나온 다음에 그럼 이제 제2론이 뭐냐면 이게 제1연기싹, 제2연기싹, 그 다음에 제3연기싹 그 사이에서 나와요. 뭐가? 그런 게 이제 그 연기문의 전개 원리인데 여기서 다발로 그냥 쫙 솟아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것도 제1, 제2, 제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C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 아셨죠? 근데 여러분 이 연잎 있죠? 연잎도 넓잖아요, 이게. 거기 앉고 싶지 않으세요? 연잎에서 보살이 화생하는 그림이 있어요. 분잎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연잎이 아닌 거예요.